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택시 기사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카카오에서 내놓는 카풀 서비스가 카카오가 최초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플러스와 럭시라는 서비스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죠. 다만 카카오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플러스나 럭시보다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카풀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그리 많은 파급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풀 어플이 나왔던 초창기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호기심에 몇 번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럭시는 이용해보지 않았고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 약 10차례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비스 초기다 보니까는 쿠폰들을 많이 뿌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원권 쿠폰, 5천원권 쿠폰, 뭐 이런 것들을 뿌리다 보니까는 택시비가 만 얼마가 나와도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맛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저렴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8,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일반 택시를 탔을 때 18,000원 정도가 나왔다면은 카풀 서비스인 플러스를 이용했을 때는 12,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쿠폰이 많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체감 요금은 더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카풀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아시다시피 카풀을 제공하는 드라이버 자체가 택시의 수보다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에 플러스를 이용할 때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서 택시는 눈앞에서 여러 번 몇 차례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나 아는 사람들과 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택시를 타면은 뭐 뒷자리에 둘이 같이 앉아서 서로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게 되는데 이 카풀이라는 서비스는 사실 뭐 돈을 주고 타는 거긴 한데 드라이버와 라이더 간에 약간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안부, 뭐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뭐 이런 뭐 간단한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같이 탄 친구나 지인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가 약간 눈치가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뭐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 몸이 피곤해서 좀 편하게 먼 거리를 가고자 할 때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일단 카풀은 단거리를 잘 이용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단거리는 잘 잡히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하루에 운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장거리를 가려고 하죠. 그리고 사실 단거리는 택시를 타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카풀을 이용하면은 드라이버와 이렇게 단둘이 있다 보면은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드라이버 분들 중에서도 카풀을 이용하는데 그냥 뒷자리에 턱하니 앉아서 마치 택시 타듯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는 거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반대의 분들도 있죠. 말 거는 거를 불편해하고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지 말고 뒷자리로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탔던 한 10회 중에 뭐 한 6, 7번은 대부분의 드라이버 분들께서 뭐 라이더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퇴근길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해서 뭐 대화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점점 이용하면 할수록 그게 약간의 피로함으로 오더라고요. 택시를 이용하면은 잠깐 눈을 부진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뭐 원하는 일을 한다든지 할 텐데 카풀을 이용할 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쳐다본다든지 잠을 청한다든지 하면 이게 좀 예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드라이버와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오히려 어떨 때는 그런 피로감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앞서 카풀을 이용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거는 택시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했다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분야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된 깔끔한 깨끗한 차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에서 카플러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근 꽤 긴 시간 동안 노이즈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 사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카카오는 미리 럭시와 플러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발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풀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면은 크게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몇몇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이동수단 서비스의 출현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택권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타 테스터 기간이 지나고 많은 피드백과 개선 작업 후에 정식적으로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오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내가 더 이상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